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저희 식사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제가 너무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신혼의 설렘은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사정상 1년 정도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머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셨고 항상 정확히 6시 30분이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제는 저는 결혼 전부터 아침을 거의 먹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억지로 밥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밥을 먹는 시간 대신에 잠을 좀 더 자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어머님의 정성이 고마워서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밥맛도 모르고 그냥 씹고 넘기는 기계처럼 먹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은 밥그릇은 바쁜 아침 시간이었지만 제가 다 설거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속은 안 좋고 매일 설거지를 하고 나오려니 아침에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기훈 씨만 아침 먹고 저는 안 먹고 출근할게요. 제가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오히려 아침밥을 먹고 나가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힘들게 차린 밥상을 내가 하나도 안 먹고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씀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노력해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몇 번 말씀드려봤지만 어머님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 6시 30분에 밥상 앞에 앉지 않으면 여지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국이 다 식었잖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내가 맛있게 다 준비해놨는데 밥만 먹으면 되는 너희들이 시간도 못 맞추니? 남편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기계처럼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저는 더욱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자식을 위한 상차림은 주말에도 똑같았습니다. 주말에는 7시면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밥을 먹고 다시 자러 가지만 저는 그 시간에 억지로 깨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주말만큼은 8시까지라도 푹 자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 조금만 늦잠 잘게요. 8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밥 차려서 먹을게요. 어머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 배고파서 먹자고 이러니?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는 먹는 것보다 잠을 좀 더 자고 싶어요. 잠은 밥 먹고 또 자면 되잖아. 나보러 밥상을 몇 번 차리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 저희 밥상 안 차려주셔도 돼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저희가 차려서 먹을게요. 내 아들 밥상을 내가 차리지.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지금 이러니? 주말마다 이렇게 정답 없는 답답한 대화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분가하여 이사 간 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주 5일 이상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 와서 먹어. 밥 차려 놓을게. 거절하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로 굳어졌습니다. 야근이 있다고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 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네가 대충 차리는 밥이 어디 먹을 거나 있겠니? 너도 일하고 집에 가서 밥 차리려면 힘들 테니 너도 그냥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가. 설마 제가 차려주는 밥상이 못 믿어워 아들 걱정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지나친 어머니의 사랑이려니 하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통 오후 4시쯤 전화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7시쯤 도착할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7시 10분 혹은 6시 50분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못마땅하신 말투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7시에 온다더니 왜 늦었어? 국 다 식었잖아. 아니, 10분이나 빨리 왔어?
아직 다 준비 안 됐는데 시간도 못 맞춰. 저는 국이 식어도 괜찮아요. 준비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남편과 어머님 집 앞에서 만나 정각 7시가 되면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행위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님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에게는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숨을 조여오는 올가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거나 밥 먹고 맛있다는 말을 안 하면 어머님의 눈초리는 매섭게 변합니다. 마치 너희들이 감히 내가 차려준 밥상을 거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어머님에게 별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홀로 전쟁터에 버려진 부상당한 병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주말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데이트 겸 시내에 나가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반쯤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집에 삼겹살 사놨어.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구워 먹자. 우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삼겹살 구워 먹은 지도 오래됐고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시쯤 도착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6시 전에 도착할 거라 생각하고 6시에 맞춰서 어머님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버스는 집 앞까지 한 번에 가지만 약간 돌아가고 지하철은 빠르지만 갈아타고 걸어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시간도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편하게 가고 싶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어떤 단체의 집회 시위가 있었고 도로가 예상보다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안 탄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6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또 화내고 뭐라 하시겠지? 남편은 이렇게 초조해하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삼겹살은 바로 구워서 먹는 거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구우실 거야. 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시간이 5시 50분이었습니다. 전화기의 버튼을 터치하려는 순간 먼저 어머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니? 어머니, 버스 타고 가는데 길이 조금 막혀요. 곧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주말에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하철을 탔어야지. 삼겹살 다 구워놨는데 다 식어 비틀어지겠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머리가 핑 돌고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설마 삼겹살을 우리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워 놓으셨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삼겹살이 어머님의 정성이 아니라 저를 단죄하는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금방 도착하니 끊으라고 어머님께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니 정말 삼겹살은 불판 위에 있었고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앉자마자 말없이 그릇을 밀어주셨습니다. 식어도 먹어. 내가 힘들게 구운 거야.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 아니면 사료 주며 키우는 동물로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이렇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누가 어머니께 그렇게 힘들게 밥상 차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도 저희가 와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워 놓으신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은 제 말을 이해 못하신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도 다 성인이고 저희도 저희 입맛에 맞게 맛있게 차려서 잘 먹을 수 있어요.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지만 그 정성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에겐 부담이에요.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숨막힘으로 다가온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어머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니들 밥 챙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더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자리에 1분 1초도 더 있기가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추고 남편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댁에서 1시간은 넘게 떨어진 곳으로 멀리 이사 가자. 남편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매일 시간 맞춰 밥 먹어야 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늦으면 죄인 되는 이런 생활 더는 못해. 당신이 내 말을 따를 수 없다면 우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그러면서도 회사와는 교통이 좋은 곳으로 동선을 고려해 집을 찾았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오래된 족쇄를 하나씩 벗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밥상 앞에서 숨죽이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사 후 저는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시댁에 가지 않을 거야. 어머님 뵙는 것도 당신 혼자만 다녀와.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자. 지금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아갑니다. 어머님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멀어졌고 그 거리만큼이나 제 마음의 고통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선의와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는 그 선의에 매번 감사해야 했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